자, 44페이지와 관련돼서 4번에 뭐가 나와 있죠? 등기할 권리 변동 나와 있죠. 여기에 등기법의 약 몇 프로를 차지해요? 30%를 차지해요. 30%를 차지해요. 4번.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기초를 해서 요 4번을 한번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봐요. 자, 그럼 봐봐요. 저처럼. 자, 소유권 무슨 등기? 일부 이전 등기. 자, 그러면 연필 준비됐죠? 그러면 이렇게 잘라봐요. 이렇게 잘라서 분석하는 연습. 자, 잘랐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일부의 전부예요. 일부. 그러면 소유권을 두 자로 건체 뭐예요? 권리죠. 그러면 여기 밑에다 써서 지분. 자,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랑 무슨 이전 등기? 지분. 그러니까 가능, 불가능? 가능. 그죠? 자, 그 옆에 1번이 죠 또 1번이 뭐라고 나왔어요? 자, 부동산 일부 이전이잖아. 일부 이전. 자, 일부 이전이죠. 그러면 이렇게 잘라봐요. 잘랐어요? 예, 일부 동그라미. 자, 앞에 뭐가 붙었죠? 부동산. 부동산 자체 일부죠. 그럼 부동산 일부에 소유권 이전 등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이유를 알아야죠. 이유는. 뭐라고 써놨죠? 일물일건지 입에되기 때문에. 그럼 무슨 절차를 밟고? 분할 절차를 밟고. 하나씩 이렇게 따져요. 지금부터 따지는 연습을 하라고, 따지는 연습.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보죠. 두 번째 한번 불러봐요. 뭐라고 써놨죠? 소유권 일부. 무슨 건이라고 써놨어요? 자, 저당권이죠. 저당권 설정 등기네요. 여기서 키워드가 뭐예요? 요거 저당권이죠. 자, 이제 잘라요. 잘랐어요. 요게 이제 중심키야. 자, 일부죠. 일부 앞에 뭐가 붙었어요? 소유권. 그러면 읽어봐요. 권리 일부네. 권리 일부는 뭐예요? 지분. 그럼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자, 이번에는 그 옆에 이제 2번을 한번 보죠. 자, 부동산 일부 뭐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따질 때, 요 저당권을 박스를 쳐놔요. 키워드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서 잘라봐야죠. 일부의 전부의 일부. 일부 앞에 뭐가 붙었어요? 부동산. 부동산 자체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하나씩 따지는 연습을 하라고요. 따지는 연습. 그냥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따져놓고 외우라고. 따져놓고. 자, 그러면 이제 3번에 가서 이제 불러봐요. 이제 용의권 줄 쳐놔봐요. 용의권. 키워드 잡았죠. 일부 동그라미. 일부 앞에 뭐가 붙었어요? 부동산 일부죠. 그러면 부동산 일부의 용의권은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일부야, 전부야? 일부. 일부는 뭘 전부에? 도면. 부동산 일부의 용의권은 설정할 수 있으니까 결론. 용익 물건끼리는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이걸 자꾸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 자체로. 자, 그 다음에 오른쪽 3번에 소유권 일부 소용권, 용의권 줄 쳐놔봐요. 다시 일부로 갑니다. 일부 동그라미. 소유권 동그라미. 소유권을 두 자로 원체 뭐예요? 권리. 권리의 일부를 뭐라 그래? 지분. 지분에 대해서 용의권은 설정할 수 없다. 이렇게 따지는 연습을 하라고. 자, 이번에는 4번에 가압류 줄 쳐놔봐요. 가압류. 자, 가압류를 줄 쳐놓고 앞으로 가서 이제 저당권부 채권 나와 있죠. 저당권부 채권은 어때요? 저당권은 등기되어 있죠. 그러면 저당권부 채권에 가압류를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가압류, 오른쪽 가압류 줄 쳐놔봐요. 가압류, 채권이죠. 채권에 가압류는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자, 이번에 5번과 관련돼서는 등기할 권리 변동 위에다가 요렇게 한번, 요거는 좀 분석을 더 하자고요. 자, 맨 위에다가 5-라고 한번 써봐요. 맨 위에다가 5-. 거기 이제 메모란이라고 생각하고. 자,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만남. 만남은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자, 우연적 만남과 필연적 만남이죠. 그러면 우연히 만났다. 뭘까요? 이게 공유야. 필연적으로 만났다. 합의야. 지금 공유와 합의가 헷갈리고 있거든. 그러면 공유와 합의에 대해서 합의 지분인지 공유 지분인지 따져주는 것은 이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세상 나 끼워줘. 우연히 와서 끼워줘. 그럼 공유야.
그러면 시작할 때 식당을 운영할 목적으로 필연적으로 만났죠. 세 사람이 뭉쳤다. 공유야 합의야. 합의. 이 말은 뭐냐면 공유에 대해서는 옆에다 써놔요. 인적 결합체가 약해 강해. 인적 결합체가 약해 강해. 약하죠. 자, 그러면 합의는 인적 결합체가 강할까요? 약할까요? 강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결론적으로 인적 결합체가 약하다. 이 사례는 뭘까요? 한마디로. 자, 지분의 탄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사례야. 그러면 합의라는 것은 지분의 탄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여기까지 자기가 이렇게 이해가는 과정을 한번 따져놓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지분의 탄력성이 있어, 없어? 있어. 읽어봐요. 공유. 읽어봐요. 지분. 공유 지분은 각자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합의 지분은 각자 처분이 안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영혼의 인적 결합체가 약하니까 어때? 수식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봐봐요. 공유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합의 지분에 대해서 인적 결합체가 약해요, 강해요? 강하죠. 수식어 들어갈 틈이 없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합의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없다라는 거야. 자, 이게 정상적인 이제 페이스고, 그러면 이제 속전속결로 해결하려면 이제 봐봐요. 자, 공유 지분이에요. 공유 지분은 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합의 지분은 안 되죠. 그럼 공유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은 들어갈 수 있고, 합의 지분은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다. 자, 그렇다면 이제 거기 봐봐요. 이렇게 이제 따져놨으니까 다시 이제 와요. 자, 5번으로 다시 나와서 이제 따져요. 가압류 줄 찾아봐요. 앞에 지분 동그라미. 지분 앞에 뭐가 붙었어? 공유 지분에 대해서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수식어 들어갈 수 있죠. 그럼 5번에 그러면 가압류 줄 찾아봐요. 지분 동그라미. 합의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는 돼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지분이 나올 때 공유 지분인지 합의 지분인지를 캐치해줄 연습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걸 빠져나가는 이런 메리트를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이거예요. 공유 지분은 등기가 돼 있으니까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갈 수 있고, 합의 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 여기까지 이제 왔으니까 하나 더 써봐요. 다시 올라와서. 뭐라고 써놨죠? 합서적 소유라고 써봐요. 아까 쓴 자리 옆에다가 합서적 소유. 한번 읽어볼래요? 합유죠. 합의. 합치니까 이게 합의야. 숫자가 무슨 숫자라고 그랬어요? 손숫자죠. 손. 합의에서 수라는 것은 손숫자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조그맣게 그려봐요. 이게 합의라는 거거든. 합의. 그러면 세 사람이 이렇게 손을 대고 있다고 요거 생각해봐요. 이렇게. 그러면 A가 합의에다 손을 대고 있어요. 전부에 미쳐요, 안 미쳐요? 전부에 미쳐요. B가 합의에다 손 대고 있으면 전부 미쳐, 안 미쳐? 미쳐. C가 손 대고 있으면 전부 미쳐요. 그러면 봐봐요. 합의 등기 시 지분은 표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뭐만 표시해주면 되죠? 합유. 이것만 표시해주면 된다는 거. 그럼 문제 나가요. 합의 지분에 대해서 합의 등기 시 합의 지분은 반드시 표시한다. 어때? X. 그러면 결론적으로 합의 지분에 대해서는 등기 능력이 없죠. 등기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여기까지 이제 됐으면 또 여기 한번 봐봐요. 아버지가 돌아갔어.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자식이 상팔자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아버지 손하고 아들 손하고 같아야 한다. 다르죠. 그럼 옆에다 써요. 합의 지분은 상속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빠져요. 상속이 안 되니까 지분의 변동이 생겼을 때 그때는 뭐예요? 읽어봐요. 표시 요거예요. 여기가 뭐가 들어갈까요? 합의명인 표시 이전 등기일까요? 변경 등기일까요? 변경 등기야. 이유는 상속이 안 되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자, 원래는 이제 여기 이제 변경을 포인트로 해서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앞에 뭐가 붙었죠? 합의명인 표시가 붙었죠. 자, 한 사람이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빠졌죠. 합의 집은 상속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새로운 영수증을 만들어줘야 돼. 아주 중요한 걸로 빠지죠. 등기필 정보 작성을 해줘야 돼. 이게 올해 또 아주 어렵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봐봐요. 유정은 공동이에요, 단독이에요?
공동, 그렇죠. 유공. 그러면 유정 등기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정답은 1번이네. 유정은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어때? X. 유공의 음은 뭐에 써먹지도 못하는 것. 그렇죠. 유공 그래놓고. 선생님 언제 다 봤어요? 한번 1분간 훑어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쭉 훑어봤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에서 다 나왔거나. 그러면 우리 형님들, 누님들 기출문제만 여러 번 봤어도 공식법 24개 맞았네. 그렇죠? 그러니까 또 나 선생님 딴 거 있어요? 그러면 딴 책 보고, 딴 책 보고, 딴 거 있다라는 거야, 결론은. 하나만 파요. 한 우물만 파요. 한 우물만.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게 한 우물이야. 제가 영어 선생님, 영어 담임 선생님 잘못 만나가지고 제가 평생 이 모양 요꼴이잖아. 우리 영어 선생님은 멘토를 하죠.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누구한테 자꾸 가서 물어봐요. 우리 영어 담임 선생님 고2, 고3이 영어 담임 선생님이거든. 그러니까 멘토 가서 멘토 가니까 선생님 영어를 어떻게 해야 잘합니까? 그랬더니 많이 봐. 시중에 있는 책 다 사봐래요.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돼서 제가 안경을 왜 꼈는데 그 영어 담임 선생님 때문에 이걸 쓴 겁니다. 그러니까 책 다 사버려. 그러니까 온갖 시중은 다 사봤어요. 뉴에이스부터 기본부터 한 번 보고 다 집어 던졌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남는 게. 그러니까 우리 친구는 친구는 기초영어 녹색 기초영어 1000번을 보니까 이 사람은 60점 만점에서 58점.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맨날 32.5, 이거 35점 이렇게 나온. 결론은 멘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러니까 성문 종합 영어도 아니야. 녹색 기초 영어 요만큼 얇은 거. 요거 1000번 보니까 그냥 민법 아니 영어가 맨날 60점 만점, 60점 만점에 58점 이렇게 나오더라. 결론 나왔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만 잘 만났다면 그때만 했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 말을 너무 잘 들어요. 그렇게 또 사봤죠. 한 권을 수없이 보라는 거야. 한 권을 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어 의미를 잡고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영어 의미를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그럼 여기에서도 매번 출제하는 거 가볼까요?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합의 등기 시 합의 지분은 반드시 표시한다. 어때? X. 재작년 2.5점짜리고. 자, 법무사로 가볼까요?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등기 필정보 영수증 작성 사유를 골라라. 대표적으로 읽어봐요. 합의, 명의, 표시, 변경, 등기. 뭘 작성한다? 등기 필정보 작성.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의미를 잡아서 그러면 이제 최종 결론은 이거죠. 자, 이거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잡아둘 거.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가정이야. 이해를 했으니까 요 가정은 이해했으니까 시험 장관 빨리 풀어야 돼, 천천히 풀어야 돼. 그러면 저희가 이제 봐봐요. 공유지분은 등기가 돼 있다.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갈 수 있다. 합의지분은 등기가 안 돼 있다.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없다. 어디를 쑤시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유지분 돼야 안 돼? 돼. 가압류 가처분이 되죠. 합의지분은 안 되죠. 그럼 공유지분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합의지분은 안 되죠. 그럼 이제 수없이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공유지분인지 합의지분인지를 따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처분금지 가로를 쳐봐요. 처분금지 가로를 치고 가처분 등기 줄쳐놔봐요. 가처분. 자, 그러면 저당권은 등기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됐죠. 그러면 저당권에 대한 가처분 등기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때 가처분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는다. 거기까지 이제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이제 한번 6번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해야 되겠죠. 우청 6번. 자, 봐봐요. 자, 공부가 봐봐요. 진짜 점수가 잘 나온 사람은 봐봐요. 여기 한번 읽어볼래? 저당권 줄쳐놔봐요. 저당권 줄쳐놓고 읽어볼래? 그래요. 한 사람이 경매 그러네. 그게 정상이야. 경매. 저당권은 경매야. 경매죠. 그러면 저당권을 여자로 건치면 담보물건이거든. 담보물건. 그러면 담보물건과 경매가 만났다. 무슨 경매? 임의경매죠. 그러면 임의경매란 담보권 실행 경매가 임의경매거든. 여기까지 이제 딱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갑니다. 자, 저당권에 경매하지 않겠다는 저당권의 경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저당권의 법적 성질을 부인하는 거거든. 저당권은 경매가 들어가야 되거든. 그럼 뒤에 봐봐요. 저당권 경매 동그라미
경매 금지 가처분은 돼,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요. 경매. 저 다음 거는 경매가 들어가야 되거든. 경매가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네가 솔직하게, 그러면 자기가 봐봐요. 그러면 이제 저 다음 거는 경매고, 경매 플러스 담보물건 만나면 무슨 경매다? 이미 경매. 민사집행법에서는 뭐가 나와요? 민사집행법. 강제 경매가 나오죠. 국세징수법은 공매가 나와. 공매. 공매의 주체는 뭘까요? 자산관리공사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치니까 공경매, 그죠? 그러니까 공매의 담당자는 뭘까요? 자산관리공사야. 경매는 법원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 마지막 테마의 요약집을 보면 경매와 공매 구별을 해가지고 딱 해놨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저 다음 거는 뭐다? 경매 플러스 담보물건. 이 무슨 경매? 임의 경매. 그러면 저 다음 건에 경매하지 않겠다는 금지 가처분 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그러면 이제 거기 7번입니다. 처분금지 가로를 쳐요. 항상 이 가처분은 처분금지를 가로를 쳐놓고 가처분 줄 쳐놔봐요. 가처분. 앞에 뭐가 붙었어요? 가등기. 자, 그러면 요 7번에 대한 부연 설명을 우리 또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선의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 그러면 그 7번에 대한 부연 설명을 그 옆에다가 옆에 이렇게 이제 7번 써놓고 자 5개를 한번 써봐요. 자, 이게 이번에 모의고사 가등기와 관련돼서 약간 간접적으로 나온 거네요.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가등기에 의한, 가등기에 의한 가처분, 가등기에 대한 번등기, 처분 제한의 가등기. 이걸 5개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오늘 이후로부터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따지는 연습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안 되니까 생각을 해야 돼요. 머리는 쓰라고 있는 거예요. 쓰세요. 자꾸 써야 용불용설이야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잘라봐요. 잘랐죠? 잘랐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선의 버전. 그러면 여기 봐봐요. 가등기 줄 쳐놓고 여기 뭐예요? 애기한 가지고라는 의미거든. 가지고.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선의 버전. 읽어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은 걸 수가 없다라는 거야.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을 할 수 있지만 선의 버전을 할 수. 그러면 가등기에 의한 가처분은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는 기한이에요, 대안이에요? 기한. 여기는 또 잘라봐요. 가등기의 대안이네. 자, 가등기의 대안은 여기 대자죠. 대안. 이건 한번 설명을 들어봐요. 자, A가 B한테 가등기를 하나 해놨어. B가 뭐예요? A집에다 가등기를 해놨어요. 자, B가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A집에 순위만 확보해놨거든. 근데 이 C라는 사람이 뭐예요? B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어. 돈 받을 권리. 그러니까 당사자는 항상 순위만 확보해놓는 겁니다. 근데 이 C라는 사람이 이 B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는데 본등기를 실행하면 나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잽싸게 어떻게 해야 돼? 저 쏙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등기를 걸어놓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읽어봐요. 가등기 상해 가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면 그러면 C라는 사람이 요 가등기에다 가처분을 걸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가등기에 대한은 뭐예요? 읽어봐요. 요거는 가등기 자체라는 소리네. 가등기 자체 한자로 문체는 뭐예요? 상. 읽어봐요. 가등기 상의 가처분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때 가처분은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로. 부기등기로. 자, 그러면 대안하고 그러면 기한이 의미가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여기 봐봐요.
어안이에 대안이. 어안. 그러면 가등기 어안은 얘하고 같은 말이야. 읽어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은 걸 수가 없다라는 거야. 자, 이제 요거 이제 연습을 시켜놨더니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한이 나오면 X, 대안이 나오면 O. 그랬더니 여기 기한이 나왔다. X. 이러면 안 돼. 여기는 봐요. 읽어봐요. 가등기. 읽어봐요. 가지고. 여기는 가처분이 아니라 번등기거든. 그렇죠?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등기를 가지고 번등기를 실행하는 거거든. 그러면 요거는 그럼 밑에다 써요. 이게 뭐예요? 애약이야. 여기에 완결건이야. 완결건. 합치니까 무슨 완결건? 애약 완결건이야. 완전히 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처분 제한의 가등기 대안돼. 그 여기에서 포인트는 뭘까요? 처분 제한이 포인트일까요? 가등기가 포인트일까요? 봐봐요. 여기는 의가 붙였잖아. 그러면 아직 국어 실력이 간형국어잖아. 그러면 어디가 키워드예요? 요거잖아, 요거. 자, 그러면 봐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처분 제한은 걸 수가 없잖아. 그쵸? 처분 제한은. 그러니까 이게 국어 실력이 이게.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해를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따지고 보니까 결론적으로 봐봐요. 자, 읽어봐요. 가등기에 기한 가처분. 읽어봐요. 가등기에 한 가처분. 읽어봐요. 처분 제한의 가등기랑 같아해달라요. 같은 말이네. 알고 봤더니. 그렇죠? 같은 말이네. 같은 말이네.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자기가 딱 해서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 걸 수 없고 가등기 상의 가처분은 되고 가등기와 가처분은 가지고는 의미가 할 수가 없고 가등기를 가지고 번등기 즉 예약 완결건 가능하네요. 여기는 가등기가 포인트죠. 가등기를 가지고 처분 제한은 걸 수 없어.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이.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7번 봐봐요.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가등기 상의 가처분은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래서 요때 가처분 뒤에다 부기등기라고 하나 써놓고. 자, 7번은 그러면 봐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 동그라미 쳐놔봐요. 여기까지는 좋죠. 여기를 봐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를 실행해야 되는데 요 본등기를 금지 가처분을 걸어서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기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 참 국어 실력이에요. 국어 실력. 이게 참 미쳐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8번을 우리가 봐죠. 동그라미 8번 찾았어요? 이것도 한번 따져보죠. 자, 여백에도 한번 써봐요. 자, 벌써 자, 우리가 이제 여기 한번 봐봐요. 공부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여쭤보면 알아요. 자, 등기청구권 몇 개? 등기청구권은 몇 종류? 두 종류가 있죠. 뭐가 있어 써봐요. 자,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 자, 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봐봐요. 이 물권적 청구권이 되게 여러 군데에서 나오니까 되게 헷갈리는 겁니다. 물권적 청구권이 이제 머릿속에 교통정리가 3개 돼 있어야 돼요. 자, 봐봐요. 자, 그럼 봐봐요. 점유권하고 물권적 청구권. 점유권하고 물권적 청구권이 만났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점유보호 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단어가 3군데에서 보거든. 봐봐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읽어봐요. 등기 청구권으로서 물권 청구권. 그러니까 들리는 것은 뭐밖에 없어? 물권적 청구권밖에 없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러면 딱 3개가 정리가 돼 있어야 되네.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그 다음에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등기 청구권으로서 물권적 청구권.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점유권하고 물권적 청구권 뭐예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즉 점유보호 청구권이죠. 점유보호 청구권은 몇 종류? 3종류. 반환, 제거, 애방. 자,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몇 종류? 3종류. 반환, 제거, 애방. 그러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반환은 뭐가 필수야? 침탈이 필수죠. 사기는 침탈이 아니야. 아니죠. 침탈은 뭐라? 그때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자, 그럼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서 반환 청구권의 필수는 뭐예요? 점유죠. 점유. 자, 지역권은 점유해야 하네. 안 하죠. 그럼 지역권에 있어서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어때? X.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또 여기 물권적 청구권이 또 나와. 자, 읽어봐요.
제일 간단한 것은 이거예요. 읽어봐요. 물권자, 채권자. 이게 제일 간단한 겁니다. 물권자가 주장하면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이고, 그러면 채권자가 주장하면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이야. 그러면 등기 청구권은 몇 종류? 두 종류. 물청과 채청. 이렇게 나눠져. 자, 그러면 봐봐요. 그거 가지고는 이제 문제가 안 풀려. 그러면 여기 옆에다 써요. 자,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한다. 등기가 일치하면 뭘까요? 이때는. 자, 불일치하면 채권적,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이야. 일치하면, 불일치하면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이야. 그럼 실체관계가 뭔데요? 자, 실소유자와 등기 명인이 불일치하면 물청. 실소유자 등기 명인이 일치하면 이때는 채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벌써 물어보면요. 벌써 이제 요게 이해가 되고 공부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봐봐요. 자, 통정의 표시에서 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를 의미한다. OX. 자, 답변이 정확하고 시원치 않은 것은 뭐예요? 자, 아직 채청하고 물청을 완전 자기화돼. 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한번 따져볼까요? 통정의 표시. 자, 그럼 한번 보죠. A가 B한테, 자, C라는 사람이 강제 집행이 들어올 가능성이 커. 그래서 B하고 A하고 짜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를 쳐버렸어요. 자, 그럼 봐봐요. 통정의 표시는 언제나 무효죠. 통정은 다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반사의 질서가 아니죠. 그러면 A는 B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소유자는 누구예요? A, B는 등기만 돼 있죠. 일체, 불일체. 불일체. 그러면 결론적으로 통정의표에서 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이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A는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럼 말소해달라고 요구해야 되겠네. 써요. 말소. 그 다음에 법정. 이런 단어는 미리 찾아 놓는 거야.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소와 법정이 들어가면 채청, 물청, 물청. 이렇게 돼. 그러면 통정의표시에서 등기 청구는 채청이 아니라 결론은 물청이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고요. 그러면 채권적 청구는 몇 년이죠? 10년의 시효에 걸려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A라는 사람이 있고요. 자, B라는 사람이 토지 일부에 대해서 20년 자주 평온 공연에게서의 무슨 취득시효죠? 점유 취득시효죠. 그러면 지금 등기를 안 해가서 그러면 소유자는 누구예요? A 등기도 A 일치하네요. 일치하네요. 그러면 점유 취득시효에서 등기 청구는 채청, 물청, 채청 몇 년의 시효에 걸려? 10년. 단 A가 B가 계속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으면 시효에 기산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B는 나중에 A한테 무슨 등기를 요구하죠? 이전을 요구하네. 그래서 이전이 들어가면 자, 설정이라는 단어가 하면 이때는 채청, 물청, 채청. 자, 마무리 확실히 해놔야 돼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열심히 해야 돼. 여기까지. 그러니까 다 있어요, 이유가. 자, 성적이 안 나온 사람은 뭐예요? 애울 걸 애우고, 안 애울 걸 애우고. 그래서 뭐예요? 이거는 확실히 애워줘야 돼. 애워줘야 돼. 이거는 이제 애워야 돼. 이해가 됐으면. 자, 그러면 봐봐요. 이렇게. 등기청구는 물청과 채청이 있다. 물청은 실소유자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할 때, 즉 실소유자 등기 명인이 불일치할 때. 그러면 채권적 청구는 실체관계와 등기가 뭐 할 때? 일치할 때. 그러면 실소유자 등기 명인이 일치할 때. 그러면 이제 빨리 풀기 위해서 이제 봐봐요. 두 가지는 잡아놔야죠. 자, 그러면 읽어봐요. 말소, 법정, 물청. 그러면 이전과 설정은 채청. 그렇죠. 채청이라. 자, 그러면 저희가 읽어봐요. 채청인지 물청인지 한번 봐봐요. 자, 무효 취소 해결에는 등기 청구권, 채청, 물청. 물청이죠. 벌써 봐봐요.
자, 벌써 마음 공부가 다 된 사람은 이거 읽어봐요. 무효라고 안 읽어. 밑에 말소가 밑에 말소가 보이거든. 말소. 읽어봐요. 말소. 등기청권, 물청. 진짜 실력하는 챔피언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무효취소 해제를 안 읽어. 무효취소는 눈으로 보고 있지만 요 밑에 있는 단어를 우리가 찾아낸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효취소 해제란 등기청권은 채청, 물청. 선생님, 그럼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이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문자 봐봐요. 이제부터 봐봐요. 뭐야?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자, 여기는 봐봐요. 실소유자 등기명인 일체, 불일체. 그럼 순위를 보전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여기는 실소유자 등기명인이 일체, 일체. 그러면 가등기 대상이라는 거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둬야 돼요. 그러면 보통 이제 나중에 요 문제 다 당한다고. 봐봐요. 이렇게 당한 사람은 다 당해. 물건은 절대권, 상대권. 절대권. 순위 확보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물청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기 봐봐요. 채권은 절대권, 상대권. 순위를 확보해 줘야 돼.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자 봐봐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해결해 줄지 자기가 봐봐요. 얼마나 가슴이 답답해. 자, 요 문제가 나왔다. 읽어봐요. 여기가 키워드죠.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죠. 물권적 결과를 장차 발생. 읽어봐요.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 자, 가등기 대상이다. OX, X. 영어 읽어봐요. 또 말소라고 했는데. 물청, 걸어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이제 한물 갔어요. 이거는 한물 갔다라는 거야. 자,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그러면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을 뭐라고 읽어야 돼? 말소, 물권적 청구권이야.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라.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가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이전, 채청, 물청, 채청.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어봤어요. 이걸 자기가 머릿속에 이렇게 외우고 있어야 돼. 그럼 결론은 나왔죠. 자, 채청은 가등기 대상이고 물청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거기 가등기를 정점으로 해서 채권적 청구권 되죠. 자, 거기 가등기 줄쳐놓고 오른쪽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근데 이제 시험은 이렇게 나왔어요. 봐봐요. 이제 눈을 애웠어요. 채권적 청구권은 가등기이고 물청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근데 그렇게 나오면 천만다행인데 그렇게 안 나와.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어때? X. 이전은 채청, 물청, 채청. 바로 그겁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스스로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은 작년에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다룬 것을 골라라. 지금 뭐예요? 민법이 안 되는 것은 딱 세 가지 원인을 분석해 볼 수 있어요. 정확한 용어를 모르고 있다. 두 번째는 입증 책임을 모르고 있다. 특히 물권법에서는 등기 청구권을 모르고 있다. 등기 청구권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계약법 들어가면 뭐예요? 성격이 대충. 계약법이 안 되는 사람은 대충 공부해요. 계약법은 뭐예요? 성격이 대충은 안 나와요. 자, 계약법은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토시 하나에 답이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제가 성격을 판단을 그렇게 해요. 만약에 이제 계약법 들어가서 계약법이 안 나온다.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은 좋은데 뭐예요? 그냥 대충 한다라는 겁니다. 계약법은 꼼꼼하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등기청구권 우리가 완전히 자기 걸로 끌어들여야 된다라는 거 부탁 좀 드리고요. 그러면 저희가 봐봐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봐봐요. 자, 자기가 이걸 외울 때까지 다음에 진도가 안 나가야 돼요. 봐봐요. 자, 등기청구권이란 그럼 벌써 개념이 공부가 된 사람 생각이 나죠. 등기청구권은 사인이 사인한테 요구하는 게 등기청구권이야. 등기청구권은 두 종류가 있죠.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란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할 때 발생하는 원인이고,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은 실체관계와 뭐예요? 등기가 일치할 때. 그래서 작년 재정인에 목동에서 뭐예요? 요가 최저 강사분이 계셔. 그건 강사분이. 그러니까 걔는 되게 꼼꼼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등기청구권 이해가 안 된다고 뭐예요? 깔끔하게 물어보더니. 그러니까 꼼꼼해야 따지는 성격, 꼼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같이 봐봐요.
제가 이제 봐봐요. 우리 변호사에서 고시 합격한 놈들이 왔어요. 아유, 형님, 술 한잔 하러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공부해야 돼. 그러는데. 그러면 나가서 뭐예요? 어머, 좋아. 이러면, 그러니까 맨날 떨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좋으면. 그만큼 성격이 꼼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등기청구권 그러면 요거 딱 보면 뭐가 생각나야 돼? 물청, 제청, 그 다음 단계. 실소유자, 등기, 명의인이 불일치할 때. 그럼 최청은 실소유자, 등기, 명의인이 뭐 할 때? 일치할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험장 가면 시간이 빨리 풀어야 되잖아. 그럼 통상 말소 법정은 물청, 이전은 제청, 설정은 제청, 말소, 이전, 말소, 본능적으로 나와줘야 된다. 본능적으로. 자, 그러면 그러면 8번을 완벽하게 이제 이해를 해놓고, 이제 그 다음 단계 이제 애호라는 거야. 채청은 가등기 대상이고, 물정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9번, 10번, 11번을 묶어봐요. 9번, 10번, 11번. 자, 9번, 10번, 11번은 거기 전원 줄쳐 나와봐요. 전원. 보존 등기에서 보자 동그라미. 자, 10번에서 전원 줄쳐놓고 상속 등기 상처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11번은 전원 줄쳐놓고 신탁 등기에서 신 동그라미.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이제 요 설명을 들어봐요. 자, 생각을 한번 해. 생각해보면, 자, 여기 한번 봐볼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봅시다. 봐봐요. 자, ABC 세 사람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지분이 얼마예요? 3분의 1. 그러면 A가 쫓아가 여러 사람의 보존 등기관자야. 그러면 A가 쫓아가서 등기관님 3분의 1만큼만 등기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등기관이 뭐라 그래요? 카카 이러네. 그러니까 카카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서 나 카카 아닌데요. 그래서 뭐예요? 3분의 1만큼만 등기해 주세요. 카카 그러겠죠. 3분의 1. 일부 지분이야 자기 지분이야? 자기 지분이죠. 그러면 제가 자꾸 카카 그러길래 뭐예요? 등기관 한 대 쳐야 돼, 안 쳐야 돼? 쳐야죠. 그게 뭐 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뭐예요? 그게 이의신청이네. 왜 등기를 안 해줍니까? 그러면 등기관이 뭐라 그래요? 소유권 보존 등기란 가구를 최초로 개설합니다. 당신 지분만은 안 됩니다. 자기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근데 봐봐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쫓아가서 뭐예요? 전원의 보존 등기를 해주세요. 돼요, 안 돼요? 돼요. 그죠? 그러면 이 말은 공유물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그러면 자기 일부 지분은 돼, 안 돼? 안 돼. 자,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번에는. 갑이라는 사람이 A, B, C 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무슨 등기하죠? 상속 등기하네. 그러면 장남이고 차남이고 삼남입니다. 그러면 A가 뭐예요? 3분의 1이고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이라고 해봐요. 근데 A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관님 저 상속 지분 등기해 주세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등기관이 뭐라 그래? 카카 이런다고. 그러면 왜 카카합니까? 그러면 당신 집안은 콩가루 지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형이 쫓아와서 동생들을 위해서 전원의 상속 등기해 주세요. 돼요? 안 돼요? 돼. 왜요? 참 형제간의 우애가 좋네요. 우애가 좋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 공동 상속인 1인이 자기 상속 지분에 대해서는 돼? 안 돼? 안 돼. 전원은 되죠. 자 그러면 또 하나 봅시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거기 신탁 등기 옆에다가 하나 써요. 자, 수인의 신탁자산. 자, 썼어요? 자, 수인의 신탁자산은 공유일까요? 합일까요? 합인지, 공유인지 모른다면 지금 뭐예요? 보따리만 들고 다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26회 때 뭐예요? 민법에서 틀렸을 거고. 자, 공동소유 형태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수인의 신탁자산, 공유관계에 있다. 어때? X, 뭐예요? 합이.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여러 사람이 수인의 신탁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가서 뭐예요? 등기관한테 합의 지분 등기해 주세요. 그러면 돼요, 안 돼? 안 되죠. 전원은 돼요, 안 돼? 되죠. 왜 합의 지분 자체는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와서 이제 봐봐요. 자, 전원 보존 등기 돼요, 안 돼? 돼. 전원의 상속 등기 돼요, 안 돼? 돼. 전원의 상신탁 등기는 돼. 그렇죠?
그래서 자기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면 거기 9번, 10번, 11번 옆에다 우리 암기 코드 하나 만들어놔요. 그래서 저는 보상신 매년 자 이제 빨리 풀기 해서 자 그러면 이거 이해가 다 됐으니까 여기 얘네들이 나오면 읽어봐요. 보전 등기, 상속 등기, 신탁 등기란 전원은 돼 안 돼? 돼요. 자기 일부죠. 안 돼. 그렇죠. 만약에 자기 일부 지분에 대해서 등기되면 등기하니 무슨 말소 한다? 직권 말소, 설사 등기가 돼 있고. 그럼 봐봐요. 그러면 요번 모의고사에 담정 직권 말소가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인 걸 찾아라. 그러면 1호와 2호 사유가 아닌 걸 골라라 이 소리죠. 1호는 무슨 위반?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1호와 2호는 언제나 당연 무효. 설사 등기가 되면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그럼 모의고사 문제에서 다음 중 직권 말소 대상이냐 아니냐 이 말은 결론적으로 1호, 2호 요 사유를 고르라는 거죠. 아닌 거 고르면 뭐예요? 1호와 2호가 아닌 걸 고르라는 거고 직권 말소를 골라라. 그럼 몇 호를 골라라? 1호와 2호. 그렇죠. 요번에 모의고사 나온 게 그거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한 문제 맞고 두 문제 맞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야. 뭔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좀 뭐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는 첫 모의고사 보면 시간이 모자라. 시간이 모자라. 자, 민법 학교론 보면 민법. 요번에 물어보니까 왜요? 요번에 딴 학원 다 모의고사 봤죠. 민법이 40점, 학교론이 17.5가 나왔대. 그러면 민법부터 먼저 풀었구만. 그렇죠. 맞아요. 그랬죠. 학교론이 몇 문제? 15문제 못 풀었구만. 그랬더니 맞아요. 어떻게 하세요? 당연하지. 그렇죠.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시간 한 배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조금 알듯 그러니까 민법 문제 풀면 민법에 푹 빠져서 그 다음 단계 학교론을 넘어가지를 못해. 학교론. 이번에 학교론 또 한 사람은 50점 맞고 민법 30문제를 못 풀었대. 문제를 못 풀었대. 이게 시간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시간 조절을 안 배하려고 모의고사를 보는 겁니다. 모의고사를 보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봐봐요. 애웠어요. 자, 앵무새인지 아닌지 봅시다. 저는 보상신 애웠는데 이제 어떤 결론이 생기는지 봐봐요. 자기가 응용력이 있나 한번 봐보라고. 봐봐요. 자, 가까우리 공동상속한 경우 어뢰 상속 등기 돼야 안 돼요. 이상하죠? 분명히 애우기는 애웠는데 봐봐요. 자, 읽어봐요. 저는 보상신. 자, 보전 등기, 상속 등기, 신탁 등기란 전원은 돼야 안 돼? 되죠? 그럼 공동상속에서 읽어봐. 자기 상속 등기 돼야 안 돼? 안 돼. 그렇죠. 애워놓고도 써먹지를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써먹지를 못하니까 뭐가 풀어야 돼? 문제 풀어서 폰만큼 성숙해지는 거야. 이 소리가 이 소리였구나.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보상신 에워놓고 써먹지를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써먹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 이해 다 시켜드렸잖아요. 그냥 애우라는 소리는 안 했잖아요. 자, 이번에는 그 밑에 이제 가봐요. 12번 갑니다. 자기 줄 쳐놔봐요. 자기에서 자자 동그라미. 자, 그 옆에 가기 지분만의 본등기, 본등기 옆에다 가등기라고 하나 써놔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봐요. 자, 봐봐요. 자, 이해를 하고 봐봐요. 이제 해보자고요. 여기 뭐예요? 가등기. 뭐예요?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 실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뭐예요? 읽어봐요. 예약 완결건이잖아. 예약 완결건은 무슨 건? 형성건. 형성건은 일방이죠. 일방적. 그러면 일방적으로 형사하기 위해서는 처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요? 있어야죠. 그럼 가볼까요? 자, 거기에다 이제 붙여봐요. 자, 수인에. 자, 봐봐요. 여러 사람의 가등기 걸리자. 가등기 걸리자 1인이 봐봐요. 자기 지분에 대해서, 전원 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건가? 본등기. 이거 이야기거든. 자, 그러면 한번 잡아봐요. 가등기, 본등기. 무슨 안 되겠나? 예약 완결건. 무슨 건? 형성건. 그러면 자기 형성건이죠. 일방이야, 상방이야? 일방. 그러면 자기 지분에 대해서 처분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저 남의 지분. 그러니까 당연히 되는 거지. 그러면 요거는 또 바뀌어요. 전원은 안 되고 자기는 된다는 거. 자기는. 그러니까 맨날 이게 헷갈리는 거야. 이제 우리 형님들은 봐봐요. 읽어봐요. 전원하고 지근 일부하고 자기 일부하고
저는 일부 자기. 요것만 나오면 이제 뭐, 그때부터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이게 이제 하도 듣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만 나오면 어찌할 바를 몰라요. 어찌할 바를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일부나 자기는 같은 말이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이해가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빨리 속전속결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거기 12번 앞에다 써요. 자, 자기 자자. 자, 한번 가등께서, 여기, 그래서 가등께서 가자. 자, 그래서 가로 열고 영자 써봐요. 그렇죠. 뭐부터요? 작아요. 어제 구미에서 뭐 볼버 하나 끌고 다녔다고 시끄러워 죽겠어. 그냥 타이어를 빵꾸레를 벌라. 뭐 얼마짜리 그 차, 요즘은 차 뭐 자랑거리도 아니거든. 볼버 하나 꺼낸다고 또라이들이 너무 많아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시끄러워 죽겠어. 요즘 더워서 열받아. 어제가 구미에서 몇 도가 37도, 대구는 39도까지 올라갔다고. 뭐 시끄러워 죽겠는데 부릉부릉부릉 볼버도 차 같지도 않는 차 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요즘 차가 제일 좋은 게 스파크가 좋아. 스파크. 자, 그래서 스파크 설설 끌어 다니면서 아이고 시끄러워 죽겠어요. 하여튼 뭐 차 엊그제 또 뭐 저기 뭐 때문에 잠깐 가는데 벤츠 비껴주면 되잖아. 살짝 비껴주고 여기 갈 수 있더라고. 뭐야? 네가 비껴가 임마. 이게 뭐 벤츠가 자, 벤츠도 이거 끌고 다니면 뭐야? 1600 시리즈 끌고 다니면 2억 7천짜리 끌고 다니면 내가 하겠다. 아유, 소형차 끌고 다니면서 뭐요? 제가 2억 7천짜리를 한번 타봤는데요. 죽여요, 승차감이. 죽여요. 소음도 안 들려요.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에 뭐예요? 그러면 뒤에 차 트렁크에 뭐 싣고 다녀야 돼? 골프채 들고 다녀요. 거기에다 3 넣고 다녀요. 그쵸? 언제 수학생이요? 벼락부자가 많아가지고. 근데 벼락부자가 많아가지고. 언제하고 김포는 뭐에 땅을 팔면 땅을 사요. 희한하죠? 그거 특징이 있더라고요. 땅을 팔면 땅을 사라. 땅을 사요. 우리가 보통 보면 땅 팔면 건물을 살 생각하잖아요. 근데 김포는 땅을 팔면 땅을 사. 희한하죠? 언제도 마찬가지예요. 벼락부자가 돼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영이 뭐예요? 아무 의미도 없어. 전미사야. 그러면 이제 이해됐으니까 봐봐요. 자가용은 누구 거 타? 자기 것만 탄다고. 남의 거 타지 마. 타지 마요. 그러면 가등기는 수인의 가등기 한다는 자기 거는 되나? 전원은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자가용. 다시 한번 확보를 해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을 또 하나, 그러면. 13번은 자기 밑에다 전원을 써놔요. 전원. 자기 지분만 밑에다 전원이라고 또 써놔요. 포괄유정에서 줄 쳐놓고 포자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이거는 이해를 한번 해봐요. 포괄유정은 뭐하고 또 의미가 같느냐? 포괄유정은 상속의 의미하고 똑같아요. 의미는. 특정유정은 뭐하고 똑같아요? 매매하고 의미가 똑같아요. 그러면 봐봐요. 포괄유정은 뭐하고 똑같아요? 상속. 그러면 등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근데 특정유정은 뭐하고 성격이 똑같아? 매매랑 똑같아요. 성격이. 그럼 매매는 몇 조다? 186조. 그럼 포괄유정이든 특정유정이든 뭐예요? 유정은 언제나 공통신청이야. 누가 있기 때문에? 유언집행자가 있기 때문에. 자, 근데 봐봐요. 그럼 한번 읽어봐요. 유정. 한번 읽어봐요. 유정이죠. 유가 뭐예요? 유언이야. 유언으로 줘요. 무상으로 증여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거든. 그러면 유정은 뭘로 줄까요? 요식행위야. 읽어봐요. 유언장. 유언장을 가서 조사해 볼까요? 유언장을 보니까 A집은 2분의 1, B집은 2분의 1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A가 쫓아가서 2분의 1만큼만 등기해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어디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유언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돼야 안 돼? 되죠? 자기도 되네요. 근데 A가 쫓아가서 유언장을 주면서 전원에 상속 등기 해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포괄유정은 그래서 자기 전원 다 돼. 어디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유언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이제 암기 코드를 빨리 풀 수 있도록 거기 13번 앞에다 써요. 자점포. 그래서 자점포. 자, 그럼 포괄유정은 자기도 되고 전원도 다 돼. 이해를 다 시켰잖아. 그러면 이제 이해를 시켜드렸으니까요. 이제 빨리 써먹기만 하면 되잖아. 써먹기만. 그러면 읽어봐요. 저는 보상신.
자가 0, 또 하나는 자점포. 이 세 개만 외웠더라도 작년에 5점짜리 그냥 2.5, 2.5 공짜로 주워 먹었네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여기 이제 이걸 자기가 완전히 A4 형제에다 갖다 놓고 자기가 이걸 분석할 줄 알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등기법은 더 이상 없어요. 등기법은 이게 다야. 등기법이 다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만 잘해도 뭐라는 거예요? 잘해도 몇 점? 잘해도 뭐예요? 기본 6개는 따먹고 가는 거예요. 몇 문제 중에? 12문제 중에.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다 이제 하나 더 써놔봐요. 자, 하나만 더 쓰고 잠시 쉬었다 이제 들어가 보죠. 자, 그러면 여기 옆에다 써놔봐요. 밑에다가. 자, 29조가 있네. 자, 29조와 관련돼서는 무슨 사유가 있죠? 각하사유네요. 각하사유, 그래서 각하사유 몇 개예요? 11가지를 열거하고 있네. 11가지를 열거하고 있네. 자, 1호가 무슨 위반? 관할 위반. 그래서 관할 위반이에요. 자, 2호가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할 것이 아닌 경우. 그럼 요 두 개는 이제 관계를 또 매치를 시켜놔야 돼요. 각하. 1호 무슨 위반?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죠. 자,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지상권은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무슨 사유가 되죠? 각하, 메토로.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설사가 등기돼 버렸더라도 뭐 1호와 2호는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감 말소, 언제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거든. 그러면 주로 그러면 지금 모의고사 출제된 게 전부 요 2호가 관련돼서 출제된 거나 2호가 뭔데? 등기가 되는 것, 안 되는 것 이거거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1호와 2호는 그러면 만약에 요 1호와 2호는 그래서 뭐예요? 설사. 그러면 이제 따로따로 이제 봐봐요. 누가 이제 이렇게 이제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그러니까 이제 누가 와서 질문했어요. 선생님 언제나 당연무효라며. 언제나 당연무효라며. 그럼 직권말소는 당연무효인데 등기가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한번 봐봐요. 이 직권은 등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이 직권을 등기하면 등기한이 발견하면 당연무효가 돼. 근데 건전할 술을 많이 먹고 술이 덜 깼어요. 근데 술을 덜 깨서 유치권을 등기해놔서. 그럼 술 깨고 나니까 유치권이 등기가 돼 있네?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 근데 저는 이제 등기가 돼 있다고 조울심하고 있는데 등기한이 직권 말소하니까 등기한한테 사태질은 해봐야 되겠죠. 이 신청을 제기하는 거야. 왜 직권을 등기를 해주더니 직권 말소를 시켰습니까? 그랬더니 등기한이 뭐라 그래요? 2호야, 2호.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니까 이건 단계별로입니다. 자,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말소, 언제나 이의신청. 그럼 여기 요번 모의고사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것. 1호와 2호 사유가 아닌 걸 골라라. 그러면 1호는 무슨 위반?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요 지문이 맞나 봐봐요. 관할 위반 등기는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그 등기는 2호다. 어때? X. 언제나 무죄면서 지금 언제나 무효죠. 무슨 무효니까? 당연 무효. 그러니까 우리 등기법에서 절대적 무효가 두 개가 있어요. 메토와 1호하고 2호. 그러면 여기가 등기가 안 되는 걸 신청한 메토로 전부 각하한다. 2호로 각하한다. 2호로.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자, 수인의 가등기자 1인이 전원의 본등기를 실행이 됐다. 메토로 2호.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